네, 오늘 나올 실적 발표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작용하면서 에코프로는 97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BM 전거래 일보다 3.51% 오르며 추세 꺾이지 않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매출 추정치는 2조 1,776억 원, 영업이익은 2,25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 점검해 주실 분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한 번에 또 받고 있습니다. 소재 사업 쪽과 관련해서는 포스코 그룹주들 어제 또 시세 나왔고요. 어제장에서 리튬 관련해서는 금양, 코스모 화학, 하이드로 리튬, 대보마그네틱스와 같은 종목들 좀 강하게 시세를 받았는데요. 이 실적 시즌 앞두고 또 옥석 가리기가 계속 진행될지 지금 주목해야 할 섹터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수주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쪽은 장비 쪽입니다. 이제 장비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투자 계획이 밝혀졌었던 부분에 비해서 실제로 수주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 않았었는데 하나 기술을 필두해 가지고 이제 점점 하나둘씩 그 수주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 지금 양극재 섹터가 예상보다는 좀 실적이 좀 부진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일정 부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양극재 섹터 여전히 지켜보실 만할 것 같고요. 셀업체 같은 경우도 하반기로 가면서 상반기에 밀렸던 이연된 물량들 조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셀업체도 역시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와 관련된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는 하는데 오늘 또 에코프로가 이제 실적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며칠 전에 100만 원 좀 넘었다가 안 넘었다가 이렇게 100만 원대에서 에코프로가 이제 황제주 등극이라는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도 조금 사긴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 관련된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이어질지 그거는 사실 또 실적에 뒷받침이 되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주가 예측하기 좀 쉽진 않겠지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들어온 거는 그 숏 커버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도표를 좀 몇 개 준비해 왔는데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그 7월 6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쪽이 그 지금 에코프로 BM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코프로입니다. 근데 이제 더 좀 살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거는 LG엔솔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공매도 총량이 5,900억 정도 되는데 이거 7월 6일자긴 하지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이 넘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그 슈팅 구간에서 쇼커버가 많이 들어왔고요. 실제로 제가 체크해 보니까 7월 3일 날 그 쇼커버가 외국인 쪽에서 8만 5천 주가 들어왔고요. 그다음 7월 5일 날은 22만 주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쇼커버로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많고 이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주가 상승에 따른 이제 반대적인 현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실적을 가지고 이 주가가 빠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를 논하기보다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에코프로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수급에 좀 많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 다음을 보시면은 ETF 시장을 놓고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그 ETF가 지금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이것이 또 수급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도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들 이제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번 8월 달에 MSCI 그 지수 편입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쩌면은 선제적으로 매수를 좀 시작한 물량도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수급적으로는 사실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에코프로가 이번에 실적이 생각보다 근데 사실 에코프로는 가이던스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제 결국 자회사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결국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장 컨센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만약에 쇼크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혹시 흔들린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걸 밸류에이션을 논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수급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주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쇼커버링 그리고 ETF와 또 그 관련된 수급적인 영향이라고 좀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중호 앵커님도 사실 그 하반기 시장 전망 관련해서 중호장대 산업에 대한 관심을 언급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네, 중호장대. 그렇죠. 기존에 소외됐었던 중호장대 산업을 이제 좀 볼 때가 아닌가. 대형 굴뚝 산업과 관련해서요. 뭐 철강, 비철, 금속도 포함될 수 있겠고 조선 건설 등이 좀 있을 텐데 그동안 소외됐던 이쪽 섹터들에 대해서는 하반기 전망 어떠신지요? 상반기에 중후장대 쪽에서는 일단 자동차하고 그 조선 같은 경우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철강하고 화학에 대해서는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중국에 그게 예상보다 못 미쳤던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확산되는 쪽보다는 자꾸 이제 그 외적인 리스크들이 많이 퍼지면서 위축됐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화학하고 철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적으로는 조선하고 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꾸준할 것 같은데 이 철강 화학 쪽 섹터를 놓고 보면 철강은 오히려 조금 반등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화학은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도 뭐 일단 핵심은 조선 쪽하고 자동차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확산은 되긴 하겠지만 조선과 자동차 중심으로 가다가 철강 정도, 철강도 사실은 또 뜯어보면은 뭐 2차 전지하고 좀 연결이 많이 되다 보니까 히토류라든지 그런 소재까지 관련이 돼 있는데 그렇게 보면 자동차, 2차 전지는 철강까지 같은 그룹이고 조선이 이제 좀 관심이 있는 하나의 또 특징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분기부터 약간 주도주로 좀 편입이 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조선주들이 ETF도 보면 수익률이 꽤 높아져 있어요. 그만큼 어느 한 종목이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건데 선박 점유율을 보면 또 약간 중국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부분에 더 부각이 돼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하반기 지금 뭐 시작이 됐는데 조선주 더 봐야 될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조선주가 오히려 2004년에서 7년까지 빅사이클이라고 했던 그 기간보다 더 꾸준하게 그때는 사실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빠졌잖아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때 대비해 가지고 몇 가지 달라진 게 있는데 조선 3사 수주잔고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대부분이 다 이제 상선 쪽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쪽 수주잔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해양 플랜트에서 대표적으로 망가졌던 이유가 그때는 일감이 없어가지고 무리하게 수주를 했던 데다가 국내 그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은행 관리에 들어가 있으면서 사실상 이제 보여주기식의 수주를 많이 따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저가 수주 경쟁이 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마진율이 5%도 안 되게끔 수주해가지고 기한을 못 맞추고 또 유가가 폭락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사실상 이제 조선주가 폭망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왔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쌓았던 노하우를 근거로 이번에 다시 해양 플랜트 수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경쟁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고려해서 가치를 고려해서 이제 수주가 됐다는 점. LNG에서 절대적인 경쟁력 갖고 있는데 이것도 향후 한 4, 5년 이상은 꾸준하게 물량이 나올 거라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탱크 수요, 그 다음에 이제 선령이 지금 이제 교체 수요가 임박한 것들이 도래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표에 그려 나온 게 상위 19개 선사의 선대 연령인데 이게 결국은 교체 시기 10년 안에 도래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위 19개 선사만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보시면은 계속해가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보시면 2010년 직후에 지금 이제 돌아다녔던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놓고 보시면 앞자리가 많다는 거는 향후 짧은 시간 내에 교체 주기가 되게 많고 그다음 환경 규제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이제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메탄올선, 메탄올선 그다음에 암모니아선 그리고 LNG선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다 갖출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검증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기술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많이 수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선사가 2008년 대비해가지고 3분의 1로 줄어 있습니다. 많이 지금 구조조정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G에 주력을 좀 했었고요. 하반기까지는 일단 지켜보는 관점인데 하반기 이후에 하반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앞으로 탱커라든지 상선 쪽에 발주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상반기에 중국이 많이 차 있는 게 우리가 더 비싸게
수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2004년에서 2007년 3년간의 엄청난 좀 호황 사이클이었잖아요. 네네네. 그거보다 더 길게 간다라고 하면 이 타픽 아니면 뭐 ETF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뭐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복잡하게 볼 거 없이 그냥 그 대표주 사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대표주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그 순위로 봐줘도 탑 상위 랭크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쪽으로만 집중하셔도 시장 수익률은 충분히 비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조선사들 말씀을 주셨고 운임비 하락에 관련돼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지금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많이 말들이 많잖아요. 유가도 지금 안 움직이는데 오히려 유가도 지금 빠져가지고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일단은 그 친환경 선박의 교체 수요, 환경 규제 이슈가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석유를 수출하고 뭐 이러기 위해 가지고 이게 좀 우회하는 거죠. 네, 우회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 중고 탱커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네. 거기에 따른 수요가 생기고 그다음에 환경 규제 이슈가 나오니까 그걸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선대의 속도를 늦추는 거 있죠. 네. 그걸 늦춰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그 공급이 이제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버리기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은 좀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출연을 하셨을 때 하반기의 주도 섹터로 반도체, 네.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방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방산 한번 물어봐. 예. 왜냐하면 최근에 어제 시장에서 이 업종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굉장히 있었지만 특히 저 주목했던 게 방산 업체들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 뭐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이사님이 나오는 것 때문에 눈여겨봤는지 몰라도 방산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반기에도 괜찮을 거라고 괜찮다. 보고요. 방산 역시도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 초입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왜 그렇게 보냐면은 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요.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바로 평화의 시대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사실상 지금 중국하고 디리스킹이라고 말을 다시 애들로서 얘기하지만 사실상 디커플링이거든요. 계속 멀어지는 거죠. 네. 그런 구조로 가게 된다 그러면 대만 이슈도 당연히 있게 되고 그렇죠. 대만 이슈가 있게 되면 당연히 동남아 국가들하고도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중동은 변할 수 없는 그 갈등의 그 원산지 같이 뭐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우디하고 또 사이가 이란도 안 좋지만 그렇죠. 그 옆에 있는 그 카타르든가요? 네. 거기도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 거기도 또 치고받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그 동유럽 쪽 절박한 건 더 동유럽 쪽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전에 위성국가였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폴란드가 나오는 것도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고 어젠가 지금 루마니아하고 1.9조짜리 네. 그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 전반 역시도 우리께 많이 소용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양산과 가성비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나토 표준 모델을 지금 기술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까지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가 어저께 기사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지고 그 지급 보증 한도를 2배로 늘린다라는 거. 이거는 결국은 방산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주요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